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터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호해지는, 역시 통계적인 부분은 누락이라는 부분이 제일 복병이 될 수가 있죠. 그만큼 통계라는 게 현장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른 온도 차이에 따라서 그곳이 열대우림이 될 수도 있고 북극 아이슬란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현장에서 끌어올리는 체감적인 지표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건데, 특히 부동산 통계가 중요한 거는 이게 매도와 매수라는 중거점,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빠져나오느냐 아니면 치고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버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단지 통계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개인 혹은 한 기업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자본의 수익과 리스크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칼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끊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저 시점에서 베고 들어가야 할지, 혹은 이 타이밍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사업 시행을 단행해야 할지, 저마다 개인과 기업이 정말 복잡한 머리 회로를 돌리는데 쿨러닝 할 수 있는, 완전히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건데, 특히 부동산은 심리와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명제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향배가 결정이 되는 건데, 물론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은 증시보다 속도감이 좀 떨어지는 영역이라 꾹 눌러놓은 심리가 제대로 살아날 때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펄펄 날아다니는 심리도 꺾이기까지도 여기도 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부동산 상황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는 상황. 꾹 눌려있는 심리 잘 안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꼬로박고 있는 거고, 동시에 펄펄 날아다니는 심리는 아직까지 지금 체감적인 부동산 하향세가 분명한데도 집값 펌프질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무슨 좀비 같은 느낌도 들고, 부동산 시장이 절대로 식어서는 안 된다는 지상명령 가지고 임무 수행하는 사람들 마냥 호가들이 가격표 끝까지 유지하려고 몸부림 치는 거 보십시오.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공급 물량 20만 채 그냥 공중분해됐잖아요. 통계적인 실수로 판명이 났다고 하지만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전체 부동산 시장을 자칫 아사리판으로 만들 수 있는 어마무시한 양 아니었습니까? 20만 채면 그냥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수 있는 오판을 할 수도 있는, 부동산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죠. 근데 이번에 또 터졌어요. 바로 미분양 물량. SBS가 부동산 데이터 업체에 의뢰한 결과 미분양 추정 물량이 거의 3만 채, 국토부 발표 만 채보다 무려 2.6배가 많은 이 추정치가 나왔다는 사실. 충격을 던져주고 있죠. 경기도는 특히 국토부 통계보다 5배 가까이 많은 미분양 물량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니, 미분양 물량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공급 부분에서 심각한 적체 현상이 일어난 거고, 지금 신규 분양 물량들이 몇몇 핵심 지역만 빼놓고 거의 넉다운 되듯이 아스라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장면을 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아찔한 통계적인 미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미분양 통계가 현장에서 길어올리는 살아있는 통계가 돼야 되는데, 이 축소되는 경향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건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영업하는 입장에서 자기 물건 이만큼 안 팔렸다고 하는 바보 어디 있겠어. 되도록 그럴싸하게 보여야 하는 분야여야 하는데, 분양 참사가 터졌다는 소식만큼 지금 가장 가슴을 쪼이게 하는 데이터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 미분양 통계가 실제 데이터보다 2.6배 정도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국토부 통계 누리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추이는 대체로 6만 5천 건 정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죠. 이게 건설사가 자진해서, 그러니까 셀프 서비스, 알아서 미분양 물량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신축 시장이 나락가는 와중에 어떤 건설사가 자사의 간판을 걸었던 분양 현장이 대량으로 미분양 났다고 떠들어댈 수 있겠죠. 우리나라 건설 현장은 PF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PF는 사업성으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건설사가 투명하게 미분양 물량 내놓으면 그냥 골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요즘에는 더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2배 이상 많을 거라 추정하고 있어요. 10만 건을 훌쩍 뛰어넘을 거라 하는데 실제로 국토부에서도 실거래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미분양 물량을 파악하는 기조로 가려 했으나 아직 이 부분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그러니 뭐 지금 신축 미분양, 특히 악성 미분양 상황은 더욱 안 좋은 지표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요즘 분양 자체가 거의 뭐 밀어내기식 막가파 물량이 쏟아지지만 실제로 분양 성적이 가만히 그 면면 들여다보면 정말 건설사들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까마득한 성적표를 받을 곳들이 대부분이죠. 이렇게 민간 분양도 뭐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공공 분양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어제 이런 사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사전청약 폐지 아닙니까? 그래서 3년간 제때 본청약을 한 곳이 겨우 뭐 한 곳에 달할 정도로 모든 건설사들이 사전청약이라는 말을 꺼내면 손사래를 칠 정도로 도망가기 바쁜데 지금 원가 상승분으로 재건축 시장도 뭐 완전히 로드맵 자체가 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분양이라고 뭐 다를 게 없죠. 택지 지역 지정해서 땅을 확보했지만 막상 이제 슬슬 건물을 올려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고금리로 인한 원자재값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건설사들은 뭐 가뜩이나 분양가에 원자재값 잘 녹이는 경향 많은데 실제로 뭐 원자재값이 무시 못할 정도로 오르니까 이건 뭐 그냥 무조건 엑셀을 밟는 겁니다. 사전 청약에 본 청약이 연기가 된다는 건 그만큼 그 공사를 할 만한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사들이 내놓은 공사비가 턱없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이전에 뭐 추정 분양가로 가격을 내놓은 것들 줄줄이 뭐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 당첨되고도 덤탱이를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2021년부터 시작된 사전청약, 그 로드맵을 보면 99개 단지 중에 겨우 뭐 본청약을 완료한 곳이 13곳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뭐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 분양가의 배신, 기다리는 동안 분양가마저 뭐 엄청나게 오르게 되니까 이거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비해서 가격이 1억 원 정도 더 오를 전망이라고 하죠. 거의 뭐 눈 튀어나오게 생겼어요. 자금 계획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짜야 되니까. 그러니 아예 추정 분양가라는 게 불화성 가격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냥 뭐 본청약으로 직진 가격 맞다이를 해야 제대로 된 견적이 나오는 건데 너무 그동안 현실과 괴리된 상황만 지속이 되고 있었으니까 당첨자들이 그냥 전세 난민이 되어버리고 10년간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 뭐 올해 입주할 줄 알았는데 연기 통보 계속해서 받으니까 그것도 연속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올해 7개 단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자그마치 2년 더 뒤로 밀리게 되는 이 뒤통수를 맞게 된 겁니다. 본청약 일정 맞춰서 계약금 치르기 위해서 미리 땡겨서 대출을 받은 이 당첨자들. 이게 이후부터 대출이라는 건 계좌에 돈이 꽂히는 그 다음 달부터 이자 비용 지불해야 해서 2년이 더 연기가 된다면 이거 뭐 앞으로의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건데 주거 비용 이외의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손실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건설사들의 민간 분양 자체가 미분양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놓는 걸 꺼려할 수밖에 없는 게 민간 분양 장사도 안 되고 공공 분양은 뭐 사전 청약지에서도 먹을 게 없다라는 거.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공사 못 하겠다고 버티는 거니 이거 뭐 당연히 사업은 계속해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2년 연기가 뭐 공식적인 거지 뭐 앞으로 얼마나 더 뒤로 밀릴지는 미지수란 얘기죠. 그러니 계속적인 통계의 누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란 얘기예요. 공급량 많지 않아야 수요가 더 주택시장에 몰릴 수 있으니까 20만 채 그냥 통으로 날아가 버려. 미분양 줄어드는 모습 보여야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돌아가는가 보다 하고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부동산 쪽 통계 숫자가 시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아주 헷갈리는 지표 때문에 특히 뭐 매수 대기자들은 더욱 운동화끈을 질끈 조여 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아파트 시장은 그냥 거의 흔들거릴 정도가 아니라 붕괴될 정도로 공급 부족하다는 소리가 20만 채 누락 통계 소식이 전해졌어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잖아. 그리고 미분양은 항상 10만 건 아래로 나오고, 이러다가 나만 집 못 사고 벼락거지 되지 않느냐라는 프레임. 2년 전에 부동산 시장의 매수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SBS에서 속보로 나온 미분양 통계 오류도 이거 되게 심각한 측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량 한번 들여다보세요. 5월 들어서 아마 역대 최고치일걸? 지금 전세 올라간다는 소리와 함께 매매가가 뭐 엄청나게 연날리게 하려고 얼레 감고 풀고 하는데, 매물은 그냥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8만 5천 건을 찍었고, 전월세 포함하면 약 13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8만 5천 건에 이르기는 올해 들어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의 매물이 10만 건까지 가는 데는 정말 이제 머지않았다. 현장 상황이 이렇게 팔리지 않는 매물로 그득그득 들어차 있는데, 계속해서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들이 참 얼마나 통계 누락과 같은 헷갈리는 소리가 되는지도 딱 봐도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울 전세 물량은 꾸준하게 17,000건 선상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소진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건데, 서울 전세량이 씨가 말랐다는 공포감, 뭐 요즘에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자칫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아파트 시장은 엄청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자칫 사람들을 잘못된 심리선상에서 빨래 널듯이 이렇게 빨래 찝게 찝어서, 이 공포심리라고 하죠. 니들 잘못하면 벼락거지 될 거야 라는 심리적인 충격과 공포, 이거 널어서 바짝 한번 말려보겠다는 심산인데, 절대 말리지 말아야 할 시점인 건 분명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시장을 아주 냉정하고 차갑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우르르 쏠린다고 거기에 출구가 있는 게 아니죠. 화재 났을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곳은 사고가 더 대형으로 터져. 차분하게 비상구를 찾는 눈을 가지셔야 하는데, 지금 시기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시장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조짐 충분히 있습니다. 그만큼 지표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건 시장 자체가 불투명하다라는 것. 그 정도로 상당한 위기감이 이미 깃들여 있어서 이게 당최 극복이 안 되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잘 판단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또 터졌습니다. 통계가 특히 부동산에서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면 시장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많죠. 가뜩이나 한국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를 필두로 엄청난 위기 앞에 서 있는데, 이걸 뭐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시장은 그야말로 모든 매수자들이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렇게 움직일 때 가해자건 피해자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더욱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매의 눈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